사과하라. 지금 사진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잠룡들이 어제 좀 만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인데요. 사과하라. 누가 누구에게 저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일단 어제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 텐트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좀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싶은데. 오늘 늦게 끝나서. 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잠룡 정치인들과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돼서 뭔가 뭉치고 결집하는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그 전에 한 가지 큰 논란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쳤다.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발칵했거든요. 그게 지금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요,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반응 나옵니다. 보시죠.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이렇게 좀 얘기를 꺼내놨군요. 언론에요. 통합행보의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고 검찰 내통 발언 이재명 대표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아, 사과 요구가 나왔군요. 박용진 전 의원 어제 이재명 대표 한 자리 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 간담회에서 했다 그래요. 당 통합과 단결 위해 발언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해소해야 돼요. 듣기에 따라서는 해소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런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네요. 비명계에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기랑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이 당내 일각의 검찰과 짜고 쳤다. 이 발언 참 논란됐었는데 이게 사고로 든 게 아니라 지금 계속스럽게 사과 요구가 나왔거든요. 이거 해소가 이렇게 안 되나 보네요. 이거. 회사가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절차와 과정이 될 텐데요. 예. 저는 어제 엊그제 이제 광화문 시국 간담회에서 이게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뭐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쉽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퉁치고 갔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입니다만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결탁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말 자체는요. 예.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죠. 실제로 음모적이고 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대단히 분열주의적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만난 자리가 뭡니까? 광화문 시국간담회입니다. 시국간담회.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당내 문제를 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나 또 당내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대단히 우려스러울 겁니다. 예. 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당이 비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당내에서는 이제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예. 자, 26일 선거법 2심 판결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앞두고 어쩌면 당내 반대파들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한 거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재판 결과 따라 또 뭐 움직이거나 나를 또 공격하거나 일종의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지경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뭐 이번 주 다음 주 임박해 있습니다만 탄핵 심판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에 이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사과를 출발로 해서 당내 통합을 얘기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상과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심각한 의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 부족함입니다.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부족함이었어요. 심각한 거 아닌데요. 다 지난 일이고 제가 험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섭섭해하는 분들은 체포안과 관계 없습니다. 김동훈 네. 대변인 사과 요구가 나왔는데 사과에 응할까요? 저는 저 자체로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저게요? 제 부족함이다. 네, 뭐 이런.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 않다 뿐이지 예. 다 지나가는 일이다. 물론 뭐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아주 고유한 치고 빠지기 전법이죠. 얘기하다가 얘기 오면 아유 그건 뭐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예.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기자들이 물으면 다 지나간 얘기다. 그러면서 그렇게 본인이 수습을 제가 험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탄핵 정국에서 매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런 표현 안 썼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이재명 대표에게는 갑갑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기 신에게 절대 유리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 정치인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의 발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선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근 거의 연일 광화문 집회에 스스로 나가지요. 그리고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에서 각 간부들에게 사발 통문을 다 돌렸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를 다 어떤 내용이었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단체장 및 간부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총집결하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거기에서 이제 평소보다도 엄청 많이 총동원령에 의해서 광화문에 집결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급하기는 급했다. 왜? 헌재의 판결이 뭐 내일 사실상 금요일 날 다들 예측을 했지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죠. 빠르면 다음 주, 더 늦춰지면 그 다음 주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이른바 헌재와 민주당은 사실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대행이 그쪽 성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수치는 좀 그렇습니다만 4대4 내지는 5대3이라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 광화문에 스스로 가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시위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상황이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의 대표들을 광화문 시국선언에서 54라고 하고 사실상의 사과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갑갑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런 비명계에 대해서 만남도 많이 하고 있고 저런 상황에서 빨리 어떤 본인의 부족함입니다.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간다. 이런 평가신데 오늘 앞서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게 좀 맥락이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금까지 보면 개인별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정당으로 묶어본 거예요. 정당 소속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정당소로 딱 묶어보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근데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다 합해봤어요. 숫자를. 그랬더니 민주당 후보가 36, 국민의힘 후보가 35입니다. 한 주 전과는 격차가 더 좁혀졌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 대선 구도인식,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정권 교체 쪽을 얘기하신 분들이 47, 정권 재창출이니까 이거 정권 연장이잖아요. 42, 한 주 전보다 역시 좁혀졌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이것도 깝깝한 상황 같은데 정기환 교수님 이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어떤 수치들이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확실한 대세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과 정당 지지율,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 보면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입니다. 지금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선 후보 지지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보면 30% 초중반에서 딱 묶여 있는 느낌입니다. 뭔가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탄핵 찬성파 세력 중에서도 여전히 비이재명계가 이재명 계라고 할 수 있는
비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가 예. 자,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 이른바 탄핵 찬성 연합 세력의 어떤 틀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당내 통합은 기본이고 예. 당내 통합에서 더 나아가서 야5당의 어떤 탄핵 찬성 세력을 묶어내고 예. 또 중도파까지 중도 세력까지 견인해낼 수 있는 넓은 연대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자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여론을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여론의 어떤 그 지점을 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종호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론조사 두 가지 결과인데 굉장히 좁혀졌어요. 지금 정당 기준으로 봤을 때 후보들, 그러니까 잠룡들을 봤을 때와 그다음에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냐 이것도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는 국면으로 전개가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아마 하실 텐데요. 저 수치가 혹시 윤 대통령 석방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우리가 또 면밀히 관찰을 이게 해보면 오늘 공개됐기 때문에 그 석방상에 아마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반영이 되면은 그 예.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저렇게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35로 거의 예. 반영이 됐군요. 이게 3월 10일부터 12일이니까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된 그렇군요. 예, 반영이 됐으면은 그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이름 없이 정당 후보로 할 때 저렇게 차이가 거의 없는 36대 35면 당연히 오차범위 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의 일극 체제로서 뭐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 저럴까요? 바로 이 탄핵 국면에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의 잘못은 없나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비상 이 2021세기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웬 비상 계엄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이게 계몽령이라는 그런 신조어에서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는 이른바 29번째 줄줄이 탄핵이 있었구나라는 분들이 그 뒤에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환길 또 뭐 김계리 변호사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이 비상 국면에 이재명 또 민주당의 허물도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점점 저렇게 상승 국면을 거론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 격차가 저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